안녕하세요. 쌍해독학의 에타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0의 두 번째 문제는 카르노멧 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대학교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카르노맵 문제는 코딩은 길진 않지만 코딩하기 전에 카르노맵을 그려서 간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풀어야 할 진리표가 타입 1, 2, 3, 3개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20분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런 수강생분들은 문제를 보시고 20분간 문제를 풀어서 여기 투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코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우선 문제를 읽어볼까요? Using Cardinal Maps, simplify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truth tables.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세 가지 타입의 진리표를 간소화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타입이 1인 진리표, 그리고 타입이 2인 진리표, 타입이 3인 진리표가 존재합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앤서에 나온 내용처럼 output.txt 파일이 출력이 되고 파형이 아래처럼 나오셨나요?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할 이론은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배운 논리 회로의 간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선 문제 풀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는 정도의 설명만 진행하므로 자세한 것은 디지털 논리 회로 부울대수나 카르노맵 관련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울대수는 논리 연산을 다루는 수학 체계로 우리가 지난 문제에 사용했던 and, or, that 등의 연산을 포함합니다. 부울대수는 위의 문제처럼 진리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조건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울대수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은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이 법칙들은 논리식을 조작하여서 더 간단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울대수의 법칙에 대해 하나씩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그리고 별 혹은 곱하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 어퍼스트로피가 있는데 각각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합, 논리곡, 부정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요. 플러스는 or, 곱하기는 and, 그리고 어퍼스트로피는 not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칙입니다. 커뮤니테이티브 로우,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교환 법칙은 논리 합과 논리 곱의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의 논리 합은 B와 A의 논리 합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associative law입니다.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결합 법칙은 같은 논리 연산에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연산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첫 번째 거를 예를 보면은 A와 B의 논리 합의 C의 논리 합은 B와 C의 논리 합의 A의 논리 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distributive law입니다.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분배 법칙은 논리곱과 논리합에 대해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B와 C의 논리합의 A의 논리곱은 A와 B의 논리곱과 A와 C의 논리곱의 논리합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bsolutive law, 흡수 법칙인데요. 흡수 법칙은 A가 A와 B의 논리곱의 논리합이 될 때 A만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A가 이미 참일 때 A와 B의 논리 곱이 참이든 거짓이든 A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complement law입니다. 보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보수 법칙은 여기 보면 변수 A와 그의 보수 A를 논리 합을 하면 항상 참이 되고 논리 곱수라면 항상 거짓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듀얼리티, 쌍대입니다. 쌍대는 부울대식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논리 연산자와 상수값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0과 1을 바꾸고 그것을 논리과 논리합을 서로 바꾸면 쌍대가 됩니다. 보시면 A와 0의 논리합은 A, A와 1의 논리곱은 A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쌍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논리곱과 논리합의 부정을 각각 논리합과 논리곱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보시면은 A와 B의 논리곱의 보수는 각각의 보수의 논리합과 같다라는 거고요.
밑에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 법칙은 논리식을 간수하는데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idempotent law, 엽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엽등 법칙은 변수가 자신과 논리합하거나 논리곱할 때 결과가 변수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와 A의 논리합은 A, A와 A의 논리곱은 A가 됩니다. 다음은 involution law입니다. 대합 법칙이라고 하는데 대합 법칙은 변수의 부정을 두 번째 하면 원래 변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의 보수의 보수는 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identity law입니다. 항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항등 법칙은 변수가 0과 논리합이거나 1과의 논리곱일 때 결과가 변수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A와 0의 논리합은 A, A와 1의 논리곱은 A가 됩니다. 자, 이러한 법칙들은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게 천지처럼 보자마자 어떤 법칙이 떠올라서 간소화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소화를 시각화해주는 것이 카르노 맵입니다. 카르노 맵은 2차원 배열로 진리표를 배치하고 인접한 1을 사각형으로 그룹화하여 간소화된 논리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2개나 3개, 4개의 근소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카르노 맵 예시를 보면서 학습해 봅시다. 보시면 여기 A, B, C, D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밑에 각각의 숫자는 A와 B, C, D의 변수의 진리표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6개의 숫자 0과 1은 이제 A, B, C, D 진리표 값에 따른 출력값 F를 의미하게 됩니다. 카르노 맵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숫자가 0001, 1011이 아니라 111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을 보면은 바로 옆에 숫자들과 숫자가 하나 차이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는 같고 B는 다르고 이 2개를 보시면 0111이기 때문에 B는 같고 A는 다르고 이것과 이것은 A는 같고 B는 다르고 이것과 이것도 이웃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B는 같고 A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묶을 때는 항상 2의 거듭제곱 단위로 즉 1, 2, 4, 8 단위로 사각형으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찾아보시면 이진수 체계와 이웃하는 셀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텐데 직접 사각형을 묶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묶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1만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C는 A, B의 보수 그리고 C, D의 보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묶게 되면은 A, B의 보수는 동일하고 여긴 C가 1일 때 D가 1이든 0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D가 날아가게 됩니다. 즉 C만 남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3개를 묶어서 식을 만들려고 보면은 A와 B 그리고 C와 D 중에 고정값이 보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로 따로 어떻게 식을 간소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묶게 되면 A, B의 보수값 이때 C가 0이든 1이든 D가 0이든 1이든 출력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간소화된 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2개, 4개를 묶었을 때의 특징이 뭐죠? 하나를 묶었을 때는 변수가 4개가 남고 2개를 묶었을 때는 변수가 하나 삭제돼서 3개가 남고 4개를 묶었을 때는 변수가 2개가 삭제돼서 2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크게 묶을 수 있으면은 크게 묶을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1의 값이 직사각형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최종 간소화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렇게 한 거는 방금 했죠. A와 B의 보수값이 되고 그것은 이것과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빨간색 직사각형을 보게 되면은 A는 A, B는 1이든 0이든 상관없고 C가 1, D가 1이든 0이든 상관없고 즉 A, C가 남게 됩니다. C, A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이 파란색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묶게 되면 B가 남게 되고 A는 0이든 1이든 그리고 C와 D는 0이 되게 됩니다. 즉 B, C의 보수, D의 보수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최종식을 보시면 그래서 F는 CA 플러스 A, B의 보수 플러스 B, C의 보수, D의 보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은 수강생분들이 푸신 세 가지 타입의 진리표를 카르노 맵으로 같이 바꿔서 풀어보면 카르노 맵에 대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타입의 진리표를 카르노 맵으로 변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이건 내변수로 입력했을 때의 worst cas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소화 없이 사각형은 한 개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worst case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입2를 보시면은 4개짜리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아직 이 하나 남았죠?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묶을 경우는 D가 남고 B가 남으므로 BD, 이렇게 묶을 경우는 C가 남고 B가 남으므로 BC, 그리고 이렇게 묶게 되면은 C가 있고 A가 있고 해서 AC,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되면은 A, B의 보수, 그리고 여기 보면은 C는 날라가죠. 이제 D의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A, B의 보수, D의 보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3에는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X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X는 0도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사각형 안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답이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묶냐 아니면 이렇게 묶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묶게 되면 C와 A의 보수값이 남죠. 그래서 A 보수의 C, 이건 공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게 되면은 A와 C의 보수값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묶을 거냐?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묶는 거죠. 이럴 경우 C와 B가 남게 되고 그래서 BC가 되고요. 이렇게 묶을 경우 AB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AB. 그래서 2개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출력값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코드상으로 변환하는 건 쉽겠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B와 C 사이에는 논리 곱이 있습니다. 그 논리 곱은 AND 연산자, 이 플러스 논리 합은 OR 연산자, 여기 어퍼스트로피 보수는 not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타입 1의 모범 답안, 이것이 타입 2의 모범 답안, 이것이 타입 3의 모범 답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빌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형이 뜨게 될 텐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모범 답안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선 눈으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출력된 아웃풋 파일을 보면은 이제 출력값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한테는 컴페어가 있죠. 컴페어를 하시면은 앤서과 아웃풋 값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문제도 파르모교육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대부분 손쉽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